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리고 있는 XRP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로 상승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만 어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엄청난 걱정을 하시고 엄청난 우려감을 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주된 이유가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 둘은 서로 화해했다. 그래서 법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 자체가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자,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SEC와 XRP 당사자 간은 서로 화해를 했는데 미국 법원 자체가 이걸 기각하다 보니까 시장엔 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날짜로 재차 반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미국 법원은 기각을 했지만 이 토레스 판사가 기각한 이유 자체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번엔 사전에 이 부분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청했던 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원에서 이 부분을 재차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6월 달에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둘의 승인 절차, 둘의 화해 절차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판결했던 토레스 판사한테 이 먼저 해당되는 그 부분을 승인해달라 요청했는데 그 부분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되었으니 6월 달에 새로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걸,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 시장이 예상했던 거와는 틀리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당사자 간의 화해가 했으니까 미국 법원 또한 합의를 종용했으니 이 부분도 빠르게 승인될 거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력을 가져오다가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왜? 5월 19일 날 CME에서 어떤 게 승인이 됩니까? CME에 XRP 선물 ETF가 승인되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ETF가 나온다는 것은 펀드가 출시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누구의 자금이 들어갑니까? 개인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기대 가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고래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저점 가격의 매수 시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그들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SEC 건부터 미국 법원에 어떠한 결정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리플 코인이 7%나 급락하게 만들었던 이유, 미국 법원은 SEC와 리플 판결에 파장이 분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파장 분석이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리플과 SEC는 이번 절차상의 문제로 법적 승리나 손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스튜어트 알게로티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리플의 XRP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고 승리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양측이 법원과 다시 협력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 소송 자체는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두 당사자는 공동체 합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열어두고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SEC와 XRP는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1차 판결을 했던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이전에 판결했던 부분과 달라질 게 없다.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는데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효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다시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미국의 법원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빠르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SEC와의 니플의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부분을 해제하고 벌금 또한 5천만 달러 낮추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다만 토레스는 제기한 항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기각했던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적절한 부분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XRP는 SEC한테 어떤 걸 승인받는 ETF를 승인받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어제 새벽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인베이스, 미국의 제1위의 코인 거래소가 고객 정보 유출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이걸로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같은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근데 이거는 금전적 사고가 아니라 고객 정보 유출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날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말 그대로 SEC와 XRP 건이 아직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XRP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SEC한테 승인받기에는 충분하다.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뭡니까? 첫 번째로 ETF가 있고, 이 ETF라는 것은 이미 선물 ETF는 승인이 됐고 현물 ETF가 언제 나올지거든요. 이 부분은 6월 달에 나올 것으로 시장은 그대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두 번째 모멘텀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았던 여기 5,000원대 라인부터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이 단가까지 올려놨는데,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을 90일 유예를 했고, 그렇다는 건 유연한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거. 이 부분도 악재성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영상 하단에 이러한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채널에서 보셨는지, 그리고 자료만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연동되실 거고, 이 화면에서 어떠한 채널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을 만한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입력하신 다음에 모든 부분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 다 무료입니다. 자료도 무료, 톡방 링크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는 걸 한 번 더 제출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플 코인 말 그대로 오늘 날짜로는 반등력을 또 갖고 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어제는 마이너스 7%, 오늘 1%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기뻐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XRP 니플 코인이 법정 리스크가 다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만큼의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모멘텀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CME 니플 선물 출시입니다. 자, 이 부분은 5월 14일 그저께 나왔던 뉴스인데, 이 CM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글로벌 선물 1위 거래소입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에서 니플 XRP 선물이 출시가 된다. 5월 19일 날 출시가 되는데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상승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상승력에 대해서, 하락력에 대해서 둘 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라는 거.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만큼 시장은 많이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전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해당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이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고 나서 50%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재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죠.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빨리 나왔다면 이 부분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니플 XRP 선물 ETF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6월 달에 현물 ETF가 나온다.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승력에 대한 베팅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결제 약정이 5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라는 부분의 뉴스가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XRP 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건 6월 달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6월에 승인된다면 단숨에 10달러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하죠. 자, 제가 ETF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ETF란 건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게 바로 펀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선점 효과입니까?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최저가일 때 매집을 먼저 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이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것은 일반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말하죠. 자, 지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니플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 속보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속보인데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예요. 이제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제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속보 내용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보시면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다라고 해요.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달 만입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 이 3개월 동안 보유량이 이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 보시면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누가? 니플의 고래들이. 보시면 4월 10일부터 5월 10일이 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현재까지 니플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죠. 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고래들은 매집했다라고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아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렸을 때 완벽한 저점을 확인했을 때 고래들은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비중을 확보한다는 거. 이게 매집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TF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브릭스 연합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 사우디는 미국과의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브릭스에 들어갔어. 미국은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달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지금 현재 시점은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오기 위한 전전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이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걸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로 노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왼쪽 하단,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 보시면 파란색 링크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될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어떤 분이죠? 유튜브 어디에서 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원하시는지 이 자료를 받을 곳은 어디신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이 모든 부분 입력하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자료도 그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제출과 함께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